최근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 하나는 북한 사회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폐쇄 사회이고 외부 인터넷이나 언론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과거에 비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생존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처음 언급하는 변화는 주민들이 더 이상 국가가 배급을 통해 생활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배급 체계는 오래전에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국가가 배급을 제공하던 시절에는 주민들이 직장에서 출근을 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식량과 생필품을 받는 방식으로 생활이 유지되었지만 경제 붕괴 이후 배급이 사라지면서 주민들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은 처음에는 불법 시장이었지만 생존 자체가 장마당을 통해 가능해지면서 국가도 장마당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장마당이 단순한 시장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생존 인프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장마당에서는 식량과 생필품뿐 아니라 의류와 화장품과 공산품까지 거래되며 최근에는 전자제품과 스마트폰 액세서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은 생계뿐 아니라 정보와 소비와 사회적 지위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곧 생존 능력이 되었고 이는 주민들의 사고를 크게 바꿨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 변화는 북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신분과 당 경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돈이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돈이 있으면 병원에서 약을 사고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형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북한 사회의 계층 구조가 국가가 지정한 공식, 계층과 장마당 경제를 통해 형성된 실제 계층이 병존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탈북자들은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청년층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청년층은 국가나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개인의 삶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청년들은 조직 활동에 참여하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신념이나 충성심으로 참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참여할 뿐이라고 합니다. 대신 청년들은 장사활동이나 외부 정보 접촉이나 소비 문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 문화는 외부 세계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청년들과 내부만 경험한 청년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경 지역에서 변화가 빠릅니다. 정보 변화는 탈북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북한 텔레비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외부 영화까지 접하고 있습니다. USB와 SD카드가 대표적인 정보 매개체이며 중국산 스마트폰을 통해 비밀리에 외부 통신을 시도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국가의 정보 통제는 여전히 강하지만 주민들이 통제를 우회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사람들의 기대를 바꾸고 비교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비교가 생기면 불만도 생기고 탈출 동기도 생깁니다. 탈북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출을 결심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증언합니다. 최근 탈북자들은 탈북 동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식량과 생존이 탈북의 주요 이유였지만 최근에는 미래와 자유와 자녀의 교육과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탈북 이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층 이동이 매우 어렵고 노력해도 삶의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청년층은 체제 안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중년층은 자녀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북한 내부의 불평등 구조와 연결됩니다. 북한의 계층 불평등은 배급 붕괴 이후 장마당 경제가 확산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무역 일꾼과 간부와 장사꾼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지만 지방 빈곤층과 노인층은 시장 접근이 어렵고 생존 자원 확보도 힘듭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사회가 더 불평등해졌다고 말하며 생존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병원은 진료 공간만 제공할 뿐 약은 장마당에서 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국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돈과 정보 접근을 믿습니다. 과거에는 체제가 개인을 지탱했지만 지금은 개인이 체제를 우회하며 생존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장 경험과 외부 정보 경험은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 사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통제를 유지하려 하지만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통제를 우회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합니다. 통제와 우회의 경쟁은 반복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체제 유지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변화는 이제 멈출 수 없으며 북한 사회는 외부와 접촉하지 않아도 내부 요인만으로도 변화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또 하나의 변화는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이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교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과거 북한 주민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도 대안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오고 장마당을 통해 중국산 상품이 유통되면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기대는 변합니다. 기대가 변하면 불만이 달라집니다. 불만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만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북한 밖의 세계가 존재하며 그 세계가 더 다양하고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국가가 주민을 보호하고 배급을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였지만 배급 붕괴 이후 생계 기능은 시장이 대신했습니다. 국가는 생계를 대체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야 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 기능을 시장이 제공하면 사람들은 시장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체제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고 시장에 대한 의존은 늘어납니다. 시장 의존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행동 방식도 변화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식량과 생필품을 구매할 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도 장마당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시장은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마당에서 정보가 오가고 결혼 정보가 오가고 교육 정보가 오가고 때로는 탈북 정보도 오갑니다. 시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공간이 되었고 주민들은 그 공간을 이용해 생존과 선택을 관리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청년층이 더 이상 조직 활동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청년층은 조직 생활과 국가 의례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직 활동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만 참여합니다. 반면 외부 정보나 시장 활동은 실제로 생존과 이동과 소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쪽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와 개인의 관계가 재조정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북한에서 좋은 신분을 얻거나 당 간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중국에서 기회를 얻거나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체제 충성도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생존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생존 접근성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병원은 존재하지만 약이 없고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약을 장마당에서 구매해야 하고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은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폐렴이나 장염 같은 감염병은 여전히 생존에 위협이 됩니다. 가난한 가정일수록 감염과 질병에 취약하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회복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이 문제는 고령층과 어린이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사회에서 고령층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고령층은 장마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이 부족하고 가족의 보살핌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배급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해외로 탈출하거나 국내 이동을 통해 떨어지면 고령층은 사실상 생존 지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가 제공한 사회적 완충 장치가 사라진 결과입니다. 이와 동시에 탈북자들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사고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 세대는 정보 접근성이 더 높고 시장 활동을 더 일찍 경험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염원을 더 강하게 갖습니다. 부모는 먹고 사는 문제와 생존 때문에 탈출을 선택했다면 자녀는 미래와 가능성을 위해 탈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변화는 탈북 동기를 단순한 생존 문제가 아니라 선택 문제로 바꿉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사회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회 이동이 불가능하면 사회는 닫힌 구조가 되고 노력과 능력과 시간이 정당하게 보상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에 충성하기보다는 체제를 우회하거나 체제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탈출을 시도할 때 처벌은 매우 무겁고 위험도 큽니다. 그럼에도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은 체제에 대한 기대가 이미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체제는 강제와 통제로 유지되는 구조가 됩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외부 정보 유입을 막고 주민 이동을 제한하며 국경을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통제를 강화할수록 우회 전략도 발전합니다. 통제와 우회의 경쟁은 반복되며 비용을 증가시키고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통제는 주민의 사고와 생활 패턴을 바꾸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이미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결론은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험과 정보 경험과 비교 경험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주민들의 사고방식이 변하면 사회도 변하고 체제도 결국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사회는 외부에서 보면 폐쇄된 사회이지만 내부에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사회의 변화는 국가가 주도한 변화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변화입니다. 국가가 이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사회는 국가 통제 아래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장과 정보와 비교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사회가 더 이상 정지된 사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정지된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변화하는 사회를 통제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는 과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긴장은 북한 체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북한의 변화는 외부 세계가 직접 볼 수 없는 내부 변화의 기록이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생존 전략과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생활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구조와 기반을 재구성하는 변화이며 북한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